자, 개장 이제 30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애널리스트 코너 좀 빠르게 들어볼까요? 이베스트 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제약바이오 커버하고 있는 강하나 애널리스트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미세먼지를 뚫고 출연을. 오늘 심하더라고요. 미세먼지 장난 아니던데. 자, 올해 바이오 IPO의 첫 번째 주자로 나선 바이오 인프라. 모처럼 흥행에 또 성공을 했다고요. 내용을 조금 더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사실 바이오 인프라가 CRO 기반의 바이오 기업이라서 매출이 나오는 바이오 회사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좀 상장 때 관심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사실 비슷한 CRO 기업들이 지금은 또 관심을 많이 못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무래도 이제 바이오 IPO 시장에서 흥행을 하기는 했지만 이제 뭐 상대적인 거였고 지금 당장 좀 관심을 받고 있느냐 했을 때는 아직은 아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이오 인프라는 자본금 23억 원에 시가총액 1,100억밖에 안 되네요. 네, 이게 사실 작은 기업이기도 그러네. 하고 뭐 매출이 계속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기는 하지만 네. 이제 아무래도 이제 지금 거래소가 아직까지는 바이오에 있어서 엄청나게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아서 이제 거래소의 이제 상장 조건이 좀 풀리느냐가 좀 중요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30날 상장 예정인 GI 이노베이션에 대한 리포트를 게재하셨어요. 투자 포인트는 뭔가요? 사실 지아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리 IPO 때 거의 뭐 1조 정도까지 시가총액이 올라왔던 기업인데 밸류에이션 1조를 받았던가요? 이제 그때는 이제 한참 바이오가 비싸고 관심도 많이 받을 때이긴 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면역 항암제를 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네. 이제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인터루킨 2를 면역 항암제로 개발 중인 기업입니다. 그래서 관심을 많이 받았었던 과거가 있었고 지금 당장 이 기업을 봤을 때 뭐 당연히 그 면역 항암제도 좋지만 이제 알러지 치료제 쪽이 라이선스 아웃 가능성이 조금 높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알러지 치료제의 경우 임상 1상 데이터도 4월에 한 번 더 나올 거기 때문에 그 데이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알러지 치료제 시장이 아무래도 지금 굉장히 커지고 있기 때문에 네. 라이선스 계약을 하더라도 생각보다 크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알러지 치료제 쪽 라이선스 딜 가능성을 보고 투자를 한다면 이제 괜찮은데 이제 면역 항암제만 보고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 이번 공모가가 엄청나게 싸게 느껴지진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는 이 미국의 실리콘밸리뱅크 파산의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 같긴 합니다만 거기가 이제 워낙 그 스타트업이라든지 뭐 이런 초기 투자를 많이 하는 VC 형태 색깔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심리적으로는 좀 영향을 받을까요? 우리는? 사실 이제 해외 쪽에 해외 법인, 미국 법인이 있는 기업들이라든지 이제 관계사의 경우는 타격을 입은 국내 바이오텍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직접적인 영향은 없다 보니까 이제 뭐 중장기적으로 안 좋은 이슈는 좀 제한적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아무래도 실리콘밸리 쪽이다 보니까 바이오텍 그런 스타트업 쪽에 예금이나 그런 돈 관련된 것들이 좀 많기는 했었기 때문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바이오에 있어서 자금이 중요한 지금 조금은 계속 이슈가 있을 수는 있다. 근데 이제 국내는 제한적이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뭐, 세간의 관심이 요즘 워낙 로봇, 무슨 2차 전지, 굉장히 시장이 형성되는 거니까 그쪽에 뜨겁다 보니까 바이오 쪽은 심드렁하고 관심들이 많지는 않지만 네. 개별 기업 중에는 또 이슈가 있었던 기업이 있죠. 이 뉴질레 파마가 상당 폐지 가능성까지 지금 몰렸는데 개별주 여쭤봐도 될까 모르겠습니다. 사실 뭐 파이프라인도 임상이 많이 진행됐던 상황이 아니고 그렇다고 뭐 임상에서 엄청나게 좋은 데이터가 나온 적은 없었던 기업이라서 그러니까 효용성 있는 데이터에 대한 검증은 사실 조금 애매한. 그렇죠. 애매했던 상황이었는데 이제 뭐 대주주의 사망도 언급이 되었었고 네. 이제 뭐 사실 CB가 자기도 모르게 상환이 되었었다 하는 뭐 그런 언급도 복잡한 나왔었더라고요. 구조로, 네. 그래서 이게 사실 바이오에 있어서 이런 대주주의 사망 하나만으로 회사의 좀 폐후가 결정된다라고 한다면 너무 하이리스크 아니냐. 이게 바이오에 정말 문제가 되는 그런 뭐
대주주나 이제 창업자의 네. 그런 리스크가 한 번 더 두드러지는 상황이었고요. 이제 기업 가치의 파이프라인의 성과가 아직 반영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금 조달 이슈가 있는 기업들은 조금 더 걱정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각별히 좀 유의하시자는 의미에서 얘기해드렸고 셀트리온의 서정진 명예회장이 경영 일선에 복귀한다는 설이 계속 좀 나오고 있던데요. 주가가 좀 영향을 받을까요? 사실 최근에 셀트리온 그룹주들 다 굉장히 좋은 주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서정진 회장님께서 리더의 역할을 했었고, 네. 지금 바이오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뭐 대주주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과거 리더 이런 창업주가 다시 등장한다라는 거는 이제 셀트리온 그룹을 다시 좀 리더로서 이끌어 나가고 싶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 아무래도 서정진 회장님이 복귀를 하시면서 이번 간담회 때 합병 얘기가 한 번 더 나왔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회장님의 복귀 그리고 미국 직접 판매를 이제 올해부터 좀 강력하게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셀트리온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한 해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합병 얘기는 사실 지금 당장 합병을 하겠다라기보다는 이제 바이오 그런 경제 상황이 조금 좋아지면 좀 강하게 추진하겠다 이런 식의 언급은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정성적인 평가를 기업적으로 할 때 뭐 수치적인 정량적인 뭐 퀀트도 하지만 이 정성적으로 CEO 프리미엄이 있고 네, CEO 리스크도 있고 공존하는 모습이긴 하죠. 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공격적인 증설에 나서고 있는데요. 압도적인 1위 굳히기 바이오시밀러로 어떻게 봐야 되나요? 사실 이번에 오공장 착공 얘기가 나왔던 거는 이미 과거에 1년 전쯤에 매입을 했던 부지인 거고요. 이제 이 부지에 1년 이내에 착공을 해야만 해서 아마 이번에 한다라고 기사가 나오고 이제 착공을 시작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이렇게 뭐 CMO, CDMO 기업으로서 1위 굳히기도 하고 있고 바이오시밀러 쪽도 굉장히 잘하고 있어서 네. 이제 뭐 중장기적으로 매출 성장세는 당연할 거기는 하지만 이제 4공장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올해 완공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4공장 수주도 올라오는 그리고 가동률이 올라오는 모습을 일단 봐야 될 것 같고 아직까지는 뭐 선수주가 잘 들어오고 있어서 걱정은 안 될 것 같지만 자, 항체 CDMO, CMO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글로벌 빅파마들이 다 캐파 증설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5공장부터는 얼마나 가동률이 빨리 올라오는지가 중요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세계 3대 암학회 꼽히는 미국의 미국 암연구학회 네, AACR인데 한 달 뒤에 있죠. 네, 맞습니다. 네, 여기에 4월. 또 이벤트가 좀 연결된 기업이 혹시 있을까? 사실 이번에 참가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네. 사실 AACR 같은 경우에는 이제 6월에 있는 아스코와 다르게 초기 임상 단계 오픈하는 학회이기 때문에 뭐 이번 데이터로 뭐 딜이 바로 나올 거야 하는 기대하시기 어려울 것 같고요. 이제 그런 것보다는 이제 최근에 좀 AI 기업으로서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루닛 루닛. 같은 경우에는 루닛스코프로 비소세포 폐암 변이 예측이라든지 이제 담도암 같이 예측하기 어려운 것들을 AI 기반으로 식별하고 분석하는 그런 데이터를 오픈하는 상황이고요. 네. 이제 에이비온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관심을 많이 받았었는데 이제 맷 돌연변이라고 비소세포 폐암 모델에서 좀 많이 발현이 되는 돌연변이를 네. 대상으로 해서 파이프라인이 하나 있습니다. 약 ABN 401이라는 항암제가 있는데 이 항암제의 효능을 오픈하는 그런 유의미한 데이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루닛과 에이비온 두 개의 기업이 나왔고 자, 그럼 정리해서 제약바이오 섹터 중에서 강하나 애널리스트가 제일 보는 그래도 탑픽 기업? 최근에 제가 좀 좋아하고 있는 기업이 바이오니아라고 있습니다. 바이오니아? 이제 탈모 화장품을 오. 하는 기업인데 네. 뭐 기존에는 다이어트 유산균도 작년에만 한 1,500억 정도 팔았고요. 네. 이제 아무래도 요즘 뭐 이슈가 되는 캐시 문제 없는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재무적으로 봐도 네,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 이제 아무래도 탈모 시장이 엄청나잖아요. 엄청난데 관심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네, 탈모 치료제 기존에 제일 많이 팔리는 핀페시아 대비
해서도 지금 탈모 화장품이 데이터가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치료제보다도 화장품이 데이터가 잘 나오는 경우는 많이 없는데 이제 논문으로도 이미 한번 입증이 되었고 이제 올해 안에 추가 논문이 나올 거라는 언급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바이오니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제 캐시 문제 없고 이제 4월에 아마존 그리고 유럽에 탈모 화장품 출시를 앞두고 있으니까 한번 보실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이제 JW 중해제약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열심히 매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제 아무래도 올해 1분기는 조금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작년 4분기에 서프가 나왔고 네. 이제 1분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회성 비용도 조금 반영이 되어서 떨어질 수는 있지만 연간으로 봤을 때 성장세가 굉장히 가파른 기업 중 하나이고 JW 중해제약 같은 경우에도 이제 AI 플랫폼이 제약사들 중에서는 가장 잘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독일 머크랑도 협력 계약을 한 적이 있고요. 네. 이제 AI 쪽도 좋은데 이제 중해제약도 파이프라인이 있는 제약사다 보니까 이제 바이오텍의 메리트도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EBS 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제약바이오 강하나 애널리스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